안녕하세요, 시드민입니다. 기아 K5 3세대를 타봤는데요. 시승하면서 느낀 점을 영상으로 좀 남겨봅니다. 차량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. 앞쪽에 봤을 때 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, 이 그릴 부분 옆으로 좀 길게 찢어져 있는데요. 저는 처음에 전면 부분 봤을 때 옆으로 너무 많이 찢어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근데 이게 실제로 차량을 실물로 보는 게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. 직접 눈으로 보면은 상당히 멋있습니다. 옆부분도 그렇고 되게 날렵하게 옆부분 찢어져 있는데, 옆부분에서 차량을 보면은 약간 그 외제차? 약간 좀 슈퍼카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. 헤드램프 부분도 LED로 돼 있고 모양이 상당히 멋지게 돼 있어요. 약간 상어 느낌? 상어 느낌 비슷하게 옆으로 찢어져 있는데, 그 전면에서 완전히 봤을 때의 시선보다는 실제로는 이렇게 보겠죠?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. 타이어 부분, 그리고 A필러부터 C필러까지 이렇게. 그리고 제가 이거 타면서 괜찮았던 게, 아무래도 가족이 전부 다 타기 위해서는 조금 뒷좌석이 넓은 걸 원했는데요. 이 뒷좌석 보기에는 좀 좁아 보이는데 실제 타보니까 뒷좌석도 꽤 넓었어요. 뒷부분, 앞쪽에 이어서 뒤쪽에 지금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지금 후면 카메라가 있고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. 뒤쪽 공간도 꽤 넓어요. 생각보다 깊숙해서 가족들이 필요한 거 뭐 장을 보거나 했을 때 충분히 넣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. 이 제품은 1.6 터보 제품입니다. 후면 부분에 센서가 여러 개가 보이고요. 후면 내부를 좀 볼게요. 내부에는 이게 가죽 시트로 돼 있고 이게 전동 시트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의자를 뒤로 밀려 있는 상태인데, 문을 열면 뒤로 밀리고 문을 닫으면 전동 시트가 앞으로 움직입니다. 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나봐요. 움직이고 여기 있는 거 이용해서 위치 조정도 가능하고요. 지금 도어 부분인데요. 여기 보면은 우드처럼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. 실제 우드는 아닌 것 같은데, 여기 보면은 근데 얼핏 보면은 실제 우드처럼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. 그리고 메모리얼 시트도 버튼 설정하는 부분 있고, 이 당기는 손잡이 부분도 다 크롬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아래쪽 부분에 보면 수납 공간도 좀 어느 정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부분도 다른 친형 차량 타봤을 때 여기가 너무 두꺼워서 손으로 잡기가 조금 불편한 게 있었는데, 이거는 그렇게 두껍진 않아서 잡고 당길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뒷좌석 부분입니다. 뒷좌석 부분에도 지금 엉뜨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, 그래서 어제 와이프가 타서 한번 시승해 봤는데 엉덩이가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. 뒤쪽 공간도 생각보다 넓어요. 물론 더 넓은 차량도 있겠지만은 앉았을 때 이게 지금 의자가 좀 뒤로 와 있는 상태거든요. 근데 이쪽을 보면은 공간이 생각보다 넓죠. 그래서 앉았을 때 충분한 공간이 되고, 그리고 아이 태우기 위해서 카시트를 장착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도 공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와서 크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. 뒤쪽 부분 확실히 시트는 밝은 색상이 이쁜 것 같아요. 물론 오염되고 이런 부분들은 걱정해야겠지만은 밝게 적용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차량 내부인데요. 여기 보면은 로고, 핸들 손잡이도 지금 가죽으로 지금 입혀져 있고, 그리고 지금 이 핸들도 열선을 넣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손잡이도 따뜻하게 해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엉뜨가 적용되어 있고, 하나씩 보여드리면 앞쪽에 상당히 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? 지금 조용하죠? 이 상태로 시동 걸어보면 카드를 넣어주세요. 엔진음은 들리긴 들려요. 분명히 들리고요.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어서 제가 도로 어디 나가고 있는지, 뭐 시속 어느 정도 되는지, 뭐 이런 게
다 보입니다. 그리고 앞쪽에 아주 넓은 화면을 통해서 주행 정보나 그리고 지금 차량 정보 등을 볼 수가 있고요. 제 경우에는 왼쪽 깜빡이 켜놓고 왼쪽으로 갈 때 여기도 보지만은 처음에 이걸 먼저 보겠죠. 아무래도 이것도 보고 전면 보고 이거 보고, 근데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거는 볼 수 없잖아요. 근데 만약에 숄더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쳐다보면은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. 이렇게 쳐다보다가 속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면 자기도 모르게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옆에 너무 체크를 많이 하다가 사고 날 수 있는 거죠. 시선 뺏기다가.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 보고 여기 보면 됩니다. 이렇게 여기 보고 여기 보고, 그러면 사각지대가 없어요. 바로 옆부분, 이게 생각보다 화각이 넓어서 뒤쪽 다 볼 수 있어서 여기 보고 여기 보고, 그래서 신제품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거나 뭐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은 적응하면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. 그리고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서 확실히 좋다고 느꼈던 부분이, 왼쪽 깜빡이 딱 켰을 때 후면에서 만약에 근접하는 차량이 있거나 너무 가까이 차량이 있을 때 삐삐삐삐 하고 경고가 들어오죠. 근데 요즘 차량 뭐 다 된다고 하지만은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더라고요. 기능을 하나씩 봅시다. 저도 차량 운전하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계속 썼었고, 그 외의 기능들은 저도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요. 이제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앞쪽에 보면은 이 오토 설정하는 부분 있고, 그리고 에어컨도 있고요. 근데 공기청정 이 버튼 있습니다. 이거 눌러 놓으면은 내부에서 공기 돌면서 공기청정을 합니다. 이게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거나 뭐 할 때는 자동으로 문도 닫고, 그리고 공기청정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아니면 센서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이걸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초미세먼지 뭐 이런 거 좀 이슈가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쓴 것 같습니다. 아래쪽에는 도어가 있고, 여기 시거잭 넣는 부분 있고요. 평상시에 이렇게 닫아서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고, 시거잭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쓸 일 없긴 하죠. 그리고 USB 단자가 있고요. 그리고 빌트인 캠에 있는 메모리를 빼려면 이 측면 부분에 USB 단자가 한 개 더 있어요. 저쪽에 연결하시면은 사용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제가 실제 운전하면서 편리했던 부분이 다른 차량 같은 경우 요즘 버튼식으로도 바뀌고 있는데, 버튼식을 제가 처음에 좀 익숙해지려고 한번 계속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위치 아무래도 보고 누를 수밖에 없는데, 근데 이거는 다이얼 방식이기 때문에 변속 레버가 왼쪽 돌리면은 후진, 오른쪽 돌리면 드라이브입니다. 그래서 이 안 보는 상태로도 손을 올리고 돌릴 수 있어요. 그럼 앞에 이게 모드가 분명히 뜨지만은 바로 확인되고, 파킹할 때는 여기 가운데 P 누르면 바로 파킹이 됩니다. 그리고 전자식 브레이크로 돼 있어서 이거 당기면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전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걸려 있는 상태로도 예전에 이렇게 당겼잖아요. 당긴 거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당겼다가 출발할 때 이걸 내리고 출발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,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그걸 깜빡하게 될 것 같아요. 이거 이제 내릴 필요 없이 이게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출발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풀립니다. 그래서 무척 편리했고,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은 제가 이거 꼭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좀 주의할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. 예를 들면은 오토홀드를 켜두면, 오토홀드가 켜져 있죠. 켜져 있으면은 제가 시내 주행할 때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.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놔도 자동으로, 오토홀더니까 자동으로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출발할 때 다시 악셀을 밟으면은 이제 출발하는 거죠. 그런데 이게 불편했던 게 주차장에서는 조금 갔다가 섰다가 뒤로 갔다가 조금 갔다가 섰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앞뒤로 차가 많으니까. 근데 출발할 때 악셀을 다시 밟아야 되거든요. 근데 악셀을 너무 심하게, 만약 예를 들면 초보라서 꽉 밟는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 갑자기 차가 툭 튀어나가면서 앞차를 박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그 시내 주행할 때는 오토홀드가 꽤 편리했는데, 그러니까 가다가 쓰다가 계속 반복해야 된다면. 그런데 그런 경우 아니고 지하주차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꺼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껐다 켰다 하시면서 쓰면 될 것 같고, 근데 이것도 사실 별로 필요 없었던 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이게 너무 편리했어요. 이 기능 달리다가 이거 버튼 누르면은 SCC를 동작시킬 수 있는데요. 동작시키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 모습인데요. 되게 편리하긴 하더라고요. 제가 아이도 태우고
와이프 태우고 이제 서울에 급히 갈 일이 있었는데 달리고 있는 도중에 뭐 아이도 잠깐 봐야 되고 뭐 아이도 울고 하니까 또 상태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변을 봐야 되는데 이게 켜져 있으면 제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잘 운전되더라고요. 그리고 차가 앞뒤로 많이 막히는 상태에서는 더 편리했어요. 왜냐면은 차가 가다 쓰다가 이런 경우에 앞차를 보고 계속 따라가는데 제가 원래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가속도 해야 되고 하죠. 근데 이걸 자동으로 알아서 합니다.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출발은 악셀을 밟아줘야 돼요. 제가 자동 출발은 안 됐는데 대신에 앞차를 계속 자동 따라가고 브레이크만 자동 잡아주는 것도 좋았습니다. 그래서 계속 가다 쓰다 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더라고요.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더 편했습니다.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, 네, 제가 지금 주행 중은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게 너무 편리했어요. 내비게이션과 연동돼서 이 정보가 뜨는데 이것만 보고 운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.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캠코더 보기엔 이렇게 보이는데 눈으로 봤을 때 진짜 글자도 되게 크고 옆에 이미지 같이 뜨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. 네, 여기도 좀 설명드릴게요. 이게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돌려보면은 에코, 스마트, 에코, 컴포트, 스포츠, 그 커스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요. 제 경우에는 그냥 컴포트로 놓고 운행하는 게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에코까지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, 근데 스포츠로 놓으면은 확실히 그 가속감이 달라집니다. 엑셀을 밟았을 때 그 반응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살짝 밟아도 웅웅웅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뭐라 해야 되나 조금 과격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좀 주행감을 좀 즐기는 분들, 그 주행하는 느낌을 좀 즐기는 분들은 스포츠 놓고 주행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렇지 않으면 컴포트 놓고 운전해도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가속해서 이제 그 램프관에서 뭐 그 합류하거나 이럴 때 속도 내면서 들어갈 때 크게 불편함은 없었거든요. 스마트폰 고속 무선 충전 기능도 제공합니다. 여기 보면 안쪽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. 여기 맞춰서 스마트폰을 쏙 집어넣으면은 충전이 됩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케이스를 입힌 상태인데도 계속 쏙 잘 들어가고요. 이 부분을 다시 덮어주는 부분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보이니까 충전하다가 내려야 될 때 이렇게 들고 내리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유보랑 뭐 SOS 뭐 이렇게 있어서 이런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게 누르면은 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터치로 불이 들어오고요. 그리고 이렇게 버튼 눌러도 불이 둘 다 들어옵니다. 여기 눌러도 들어오고 여기 좀 측면 부분 이쯤 이거 눌러도 들어오긴 들어오네요. 근데 누르는 거 좀 그러니까 지문 남으니까 이 버튼 눌러서 켜고 끄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뒤쪽 부분에 인식을 하는 센서가 있어서 제가 만약에 뒤에 누가 있는데 만약에 시동 끄고 나가게 되면은 뒷좌석을 확인하라고 뜹니다. 뒤에 만약에 사람이 있는데 아이가 누워 자고 있는데 만약에 문 열고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삥삥 한번 알려주는 것 때문에 뭐지 하고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뭐 저는 가방을 뒀거든요. 가방 놓고 내릴 뻔했네 하고 들고 내릴 수 있겠죠.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유보 앱도 괜찮았는데요. 이게 원격으로 차량 시동도 걸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보면 원격 제어도 가능하고 차량 상태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시동이 켜져 있고 창문은 다 닫혀 있고 지금 공조는 켜져 있고 뭐 이렇게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. 네, 지금 후드도 지금 닫혀 있고 배터리 상태 조명 다 양호하다고 지금 떠 있네요. 원격 제어를 통해서 시동 켜고 끄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목적지를 설정해서 가면은 이게 또 연동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차량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 목적지를 지정해 두면은 해당 목적지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나 AR로 보여주더라고요. AR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뭐 주차장이나 세차장 이런 거 찾는 이렇게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.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. 여기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 이걸 누르면은 네, 말씀하세요. 창문 열어줘.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. 네, 말씀하세요. 창문 닫아줘. 운전석 창문을 닫습니다. 네, 말씀하세요. 근처 편의점 안내해줘.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.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? 2번.
두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. 네, 이렇게 안내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안내 시작도 되나 해볼게요. 네, 말씀하세요. 안내 시작. 경로 안내를 재시작합니다. 이렇게 연결되진 않고 마지막에서는 버튼을 눌러야 실제로는 알려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공기청정 모드도 한번 켜볼게요. 네, 말씀하세요. 공기청정 모드. 공기청정 기능을 실행합니다. 이러면 공기청정 모드도 동작하게 됩니다.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.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맵 중에 그 카카오 내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티맵은 연결은 안 되고요. 나중에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고, 근데 이것도 써보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. 화면 이렇게 뜨고요. 길 안내 이런 식으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직관적이게 잘 뜨고요. 그리고 이거를 자주 볼 필요도 없는 게 이게 전체적인 지도만 보고 실제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기 때문에 크게 주행하는데 뭐 불편함 같은 거는 없었어요. 그리고 이것도 음성 인식을 통해서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. 강변역. 네, 카카오 내비로 연결하겠습니다. 선택하면은 길 안내를 받을 수 있겠죠.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후방 카메라 지금 켜둔 상태입니다. 근데 보면 화질이 상당히 좋아요. 네, 좋아서. 그리고 이제 어라운드 뷰까지 뜨니까 뭐 차량이 지금 근처에 지금 뭐가 있는지 띄울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더 확대가 되면 좋겠는데 더 확대는 안 되네요. 지금 이게 최대 확대이고 이게 최소 3단계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. 2단계인가요? 그러니까 1단계, 2단계. 2단계까지 확대가 되고 지금 차량 근처에 지금 뭐가 있는지 그리고 주행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주행할 건지 이렇게 예상 경로가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확실히 그 주차 같은 거 할 때 약간 게임 하듯이 주차가 가능해서 요즘은 이제 초보자 분들도 이제 어렵지 않게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옵션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. 후면 부분 이제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. 이건 이제 이거보단 더 확대돼서 보이죠? 그리고 이게 기본이고 양쪽 다 갈라서 왼쪽 오른쪽 보는 게 있고요. 설정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이거 켤 건지 끌 건지 설정하는 부분이 있네요. 이렇게 밝기랑 뭐 이런 거 명암 이런 거 갖다 만약에 좀 어둡다면은 더 밝게 하고 싶다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온다면 이거 좀 조정할 수가 있겠죠. 지금 아이들 지금 지나가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다 보입니다.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들. 네. 근데 이게 실제로 운전할 때 그 근처, 네, 요 아까 사람이 근접하니까 지금 경고가 떴죠. 실제로 그 가까이 붙어 있는 거랑 사물이 좀 약간 왜곡이 있어서 조금 운전하실 때 이것만 너무 의존해서 운전하시면 좀 위험하고요. 약간 참고하셔서 운전하시면 됩니다.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써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좁은 곳에 주차할 때 그리고 짐을 내리고 주차를 해야 될 때 특히 유용한 기능인데요. 지금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여기서 바로 주차를 하면은 제가 문을 통해서 나오기 좀 불편하죠. 짐도 들고 내려야 되는데 일단 아래쪽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. 네. 이걸 누르면은 바로 활성화가 돼요. 이 상태로 일단 내립니다. 차량 스마트키 측면에 보면은 이렇게 후진하고 그 전진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. 그 버튼 이용해서 후진 한번 시켜볼게요. 버튼 누르고 있으면은 기어가 체결되고 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럼 후진할 때 측면 부분을 잘 보면서 잘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. 그럼 잘 들어가게 생겼으면은 이제 계속 뒤로 밀면 되죠. 그러면 제가 차량 밖에 있는데도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물론 그 전에 짐은 꺼내 놓고 하시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홀드 버튼을, 가운데가 아니고 메뉴에 있는 홀드 버튼을 딱 누르면 정차시킬 수가 있고 잠금 딱 누르면은 끝납니다. 이렇게 밖에 나오면 되는데요. 그런데 제가 타고 버튼 눌러야 되죠.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지금 이 상태로도 이걸 꺼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실제로 탈 때 측면에 이거 타려면 좀 어렵잖아요. 그럴 때는 버튼을 바로 이용하면 되는데요. 옆에 있는 잠금 버튼을 누른 상태로
바로 홀드 버튼을 2초 내에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차량 시동이 걸리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앞으로 밀어 볼게요. 버튼 누르면은 기어가 체결되고 이 상태로 앞으로 나옵니다. 이때는 사이드 미러도 접힌 상태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꺼낸 다음에 제가 앞에 서면은 정지하게 됩니다. 자동으로 탁 서죠. 제가 더 밀어서 앞에 장애물과 부딪히고 싶어도 부딪히지 않아요. 이렇게 꺼내 놓은 상태로 제가 타면 되겠죠. 그럼 아무래도 주차하고 또 내리고 타고 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시승할 기회를 줘서 제가 차량을 타고 막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확실히 신형차가 좋긴 하네요. 그래서 차 바꾸고 싶을 때 이 차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됐고, 편의 기능들 다 못 알아봐서 좀 아쉽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시간 좀 더 있으면 더 많이 타보고 좀 느껴보고 싶은데 나도 차량을 구매해서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확실히 그 옵션이 많으니까 차량 주행할 때 좀 안전하게 주행하는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사고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. 운전이 편하다는 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, 그리고 이 차가 좀 신차다 보니까 돌아다닐 때 그거는 많이 느꼈어요. 막 다른 분들이 막 차 가르치면서 저 차다 저 차다 막 이렇게 막 가다가 와서 다시 보고 가시는 분도 있었고, 안에 보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그때 저는 시승차 타는 거긴 하지만은 괜히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. 뭐 이 영상이 좀 참고되셨길 바라고요.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 한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.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